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한 며칠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하락 마감하니까 사람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26% 하락 마감했고 지수는 5,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코스닥은 4.44% 하락 마감했고 지수는 11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개인들은 오늘도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제까지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호가를 높여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 오늘 개인들이 이만큼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밀렸다는 것은 기관들이 쏟아내는 물량 밖에 더 급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 변화가 좀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엄청 났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이 코스피에서 이 개인들이 이 전기전자의 이 외국인들 물량 다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께 경고를 했었던 겁니다. 즉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도 개인들의 순매수 대부분이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좀 더 보고 코스피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지금 한 4일 동안에 거의 9조가 넘는 큰 돈을 들고 들어와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엄청난데 수급을 보면 특히 금융투자 있잖아요. 연도별로 연간 이렇게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최근 1년 보면은 14조 3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 달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또 좀 더 좁혀가면은 최근 2주 동안에 들어온 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융투자 쪽에서 움직인 순매수 규모가 한 1조에서 좀 많이 봐도 1조 7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10배나 뛰어넘어 가지고 한 14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건 얼마만큼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눈먼 돈입니다. 하루빨리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해서 막 산 거예요. 이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갖다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하셨던 분들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과열징후된 것을 보고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들고 있는 거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챙기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 거고요. 그게 오랜 시장을 지켜본 어떤 정상적인 어떤 매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을 들고 들어와서 부자 돼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또 남들이 수익 낸다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인고의 세월을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과실도 따먹는 겁니다. 근데 막 돈을 들고 와서 밀어넣으면은 사기만 사면 그냥 부자만 된다 생각하는 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든 게 모은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지금 투자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주식을 이렇게 매수한다 손 치더라도 당연히 이 매수를 할 때 이유가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공지능 거품은 계속 늘어나고 이건 패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거품은 계속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고 또 만약에 여기서 부실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패권과 연결이 되어서 정부에서 아마 떠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스테이블 코인 이 거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 5,000포인트이지만은 앞으로 한 2만 포인트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걸 가지고서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아이고 잘 됐다. 내가 안 그래도 좀 더 사고 싶었는데 남들도 막 같이 사니까 내가 주식을 참 매수할 수가 없었다. 근데 시장이 때마침 이렇게 하락을 해줘서 내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건 괜찮아요. 자기가 연구를 했고 또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거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하락한 걸 가지고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옆에 있는 누구도 돈을 벌었는데 나는 돈을 벌지 못해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도 셈이 나고 짜증이 나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빚내서 부자 돼야지 해서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신경질이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 잡아가지고 화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놈 잡히기만 잡혀봐라 하면서 욕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상이 내가 되면은 나빠요 라는 유튜브에 뭔가 달릴 거고 네버 개시장욕을 할 거고 지나가는 누군가 걸리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대 쳐맞는 놈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사실은 욕심 많은 분들이 우리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만은 그런 분들 이야기할 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아쉽긴 하죠.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떨어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럼 시장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밀렸냐 보면 이 사람 때문이죠.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준의 연준 의장 후임으로 트럼프가 지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나름 똑똑하던 사람입니다. 최연소 연준 이사도 했었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도 나름 역할을 좀 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활동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매파적이다. 또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선호한다. 또 연준을 갖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준에서 쓸데없이 개입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풀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출로 투입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금리를 통해서 연준은 이런 식으로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면 된다 이 이야기죠. 근데 굳이 양적 완화까지 해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 필요까지 있나 또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매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돈을 풀 수 있죠. 우리 저번에 코로나 때도 돈을 풀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올 초만 해도 여러분들 받아 못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들 이렇게 좀 압박을 좀 해가지고 또 돈을 어느 정도 대출에 관여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주체는 두 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케빈 웨치 이 사람은 양적 완화하지 말고 연준은 이 금리만 좀 취급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새로운 재정의, 연준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양적 완화하지 말자. 그럼 이거 누가 하느냐?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거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죠.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 사람은 뭐 할 거냐?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럼 연준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어먹겠죠. 재수. 그럼 은행들은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중간은 다 죽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줄을 세우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빚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중간 어디쯤 여기서는 빚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부도나고 엎어질 거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은행들은 돈 많이 벌고 와 좋다고 할 거고 또 부도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사라지는 돈만큼 끼워 넣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돈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돌아가냐면은
아예 부자는 원래 필요 없는 거고, 중간에 어디 있든 정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 저소득층한테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케빈 엇이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트럼프는 물론 뭐 당분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방향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는 정부에서 이렇게 돈 세를 푸는 거지. 은행에서 또 세를 푸는 거고, 세를 풀게 되는 거지. 또 그리고 코인을 통해서 또 세를 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계속 이 돈 늘릴 거고, 이 사람이 금리에서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 좀 망하게 하면 그만큼 또 정부에서 돈 더 풀 거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 금융권은 수익이 늘어나겠죠. 만세를 부를 거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고 경험해 봤습니다. 옛날에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돈 막 뿌리댔다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식시장 올랐고 또 뭐도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올랐죠. 어쨌든 뭐 은행에서 안 풀면 정부에서 풀면은 뭐가 올라? 이래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거 있죠? 대충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매파적이니 뭐 해도 그거는 지나봐야 되는 일이고요. 일단은 앞으로 금리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은행들은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비는 뭐냐? 미국에서 그래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해가지고 트럼프 이 새끼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앞으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건데 나는 현재 이자를 얼만큼 내고 있고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이자가 2배, 3배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거 감당 가능하냐 감당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겠지. 그러면은 앞으로 금융주 좀 더 갈 수 있을 거고 그 시장 좀 떨어지게 되면 돈이 계속 더 늘어날 건데 금, 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살 수 있겠군. 또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좀 가던 거 있었는데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사게 살 수 있겠군. 기회 잘 봐서 내가 추가로 매수해야지. 요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거 맞춰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는 겁니다. 자, 시장 이렇게 보면은 이 코스피 쪽에 빨간색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별건 별로 없는데 뭐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여기 너무 많고요.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생명 쪽으로 보면 여기 빨간 게 있는 거 있죠. 요거 좀 봐야 돼요. 요거 또 그리고 금호석유 요 종목 밑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대형제약, 대한유화, 부강약품, 삼성 ST 이런 거 있죠. 요거 우리가 공부 좀 해봐야 됩니다. NC소프트도 있고요. 파트론도 한번 볼까? 예, 파트론도 이렇게 추가 매수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NC소프트도 이렇게 추가 매수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뭐 있나? 삼성 SDI도 그동안 올랐으니까 추가 매수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부강약품도 추가 매수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기냐고요. 여기 지금 빨간 게 생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그동안 못 따라갔었는데 추가로 좀 사봐야지.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봤다가 다시 이제 시장에 돈 들어오고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면 요거 좀 체크해 놨다가 그때 내가 서둘러서 매수해야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일단 뭐 어떻게든 뭐 늘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내일도 가겠지, 모레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잘 됐다 이래 금하고 은도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금하고 은이 무너진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 시장 가격 안 떨어뜨렸을 때 금하고 은을 선물로 다루는 거래하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있죠. 부도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저거 어떤 시세 조작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금과 은은 폭락을 아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금과 은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주식도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연구가 된 분들은 여기 생각할 거고
이런 영국은 뭐고 간에 뭐 일단 난 주식을 사야 돼서 무조건 부자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날벼락이고 생각하실 겁니다. 트럼프 저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머리가 좀 더 돌아간다 그러면 케빈 워시 저 새끼가 분명히 금리 가지고 장난칠 건데 진짜 저런 일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뭐 위세에 밀려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새끼 8년 한단 말이야. 그러면 8년 하는 기간 동안에 이만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 생각한다면 우리도 금리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거 지금 내 대출 이자 우리도 분명히 한국은행도 따라 올릴 건데 내가 감당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이야 이거 빚 많은 사람들 죽겠구나. 그러면은 돈을 찍는 게 그럼 주식시장 이제 망했네가 아니라 예, 은행에서는 연준에서는 못 올려도 정부에서 일나게 만들어서 돈 지난지원금처럼 풀겠구만.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 그때 코로나 때 오른 것처럼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럼 돈을 풀면은 정부에서 푸는 거는 딱 대상을 정해서 딱딱 꼽아주거든. 그러니까 뭐 돈 얼마 이상 안 되면 안 돼요, 안 줘요 이런 식으로 쫙딱 대상을 제한을 해서 준다고 꼽아준다고. 그러니까 어렵긴 다 같이 어려운데 실제 돈이 꼽히는 사람 누가 되냐면 사회에 못 사는 쪽부터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래 있으면 최하위층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돈을 많이 풀면 여기 무조건 쌓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뭐 최상위까지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내 혜택까지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중산층은 무너질 거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머리가 쫙 돌아가야 돼.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내가 올렸던 말했던 이 영상 있죠? 이걸 갖다 유튜브 다운받아서 노트북 LM에 너가 인공지능 활용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인공지능에 때려 넣어서 저 새끼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내 상황을 대비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는지 인공지능 활용을 좀 해서 참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 아이고 망했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